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던 노량 바다. 승리가 눈앞에 왔던 그 순간 조선의 태양이 졌습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이순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전쟁이 끝나던 바로 그날이었을까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서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사후에 터져나온 충격적인 자살설과 암살설까지 426년 동안 숨겨진 노량의 진실. 장군은 정말 적의 총탄에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그날의 재구성된 기록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의 마지막 1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598년 12월 16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이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9일 경상남도 남해현 노량해협 앞바다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정오 무렵 조명현 합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군 500여 척 중 200여 척이 격파되었고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음포에서 도주하던 왜군을 추격하던 조선 수군의 대장선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삼도 수군통 제사 이순신 53세. 그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고,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음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장군이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지는 순간 장군은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1545년 4월 28일 태어나 1598년 12월 16일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남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조카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장군이 쓰러진 줄 몰랐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정오가 되어서야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다가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진린은 조카 이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진린은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지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진린의 통곡 소리가 온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울음소리가 마치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온 군영을 뒤덮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장수 등자룡도 전사했고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 바다를 지켜낸 영웅 이순신이 전사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 승리가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장군이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하필 마지막 전투였을까요? 왜 하필 승리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426년 동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살설이 나왔습니다. 암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은둔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전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노량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5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545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3월 8일이었습니다. 한성 건천동, 지금의 서울 중구 울지로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집안은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덕수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영중 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이변의 후손이었고 증조부 이건은 병조참의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백록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백록은 조광조 등 개혁파 살인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백록은 화를 피했지만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도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 집안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풍만은 엄격했습니다. 어머니 초계변 씨는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어린 시절 이순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전쟁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서 어른들도 꺼려 감히 이순신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년 시절 대부분을 충남 아산의 외가에서 보냈습니다. 1565년 이순신의 나이 20세 때였습니다.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의 외동딸 방씨와 혼인했습니다. 방씨 부인은 슬기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친정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아버지 방진이 활을 쏘며 저항하자 방씨는 배틀에 쓰는 대나무 가지를 바닥에 쏟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살이 많다고 속여 도둑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무술 연습을 위해 자신의 폐물로 말을 사게 할 만큼 내조도 훌륭했습니다. 22세가 되어서야 이순신은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무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8세 되던 1572년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던 중 말이 거꾸러졌습니다. 낙마한 이순신은 왼발을 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절한 줄 알았지만 이순신은 옆에 있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동여매고 시험을 끝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낙방했습니다. 4년 후인 1576년 이순신의 나이 32세 때였습니다. 3월 22일 드디어 식년시 무과의 병과 제사인으로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 평균 연령이 33.3세였으니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제한다고 바로 관직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은 권지훈련원 봉사, 즉 훈련원 봉사 실습생으로 처음 관직에 나섰습니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훈련원 봉사, 발포진 수군만호를 거쳤습니다. 1587년 42세 때 조산보 만호가 되어 녹둔도 둔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진족이 침입했습니다. 녹둔도 사건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사전에 병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파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백의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직되었고 1589년 44세 때 정읍현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해 유성룡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이순신의 비범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1591년 이순신의 나이 46세였습니다. 2월 전라좌도수군절 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자급을 뛰어넘어 정삼품 당상관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했습니다.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후 조선을 뒤흔들 대전쟁이 시작될 줄을,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을 구할 영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 15만 8천여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육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신립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4월 30일 한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조선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5월 4일 이순신이 출전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함께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천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외선 13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 2일 당포해전에서 외선 21척을 격파했습니다. 6월 5일 당항포해전에서 외선 28척을 격파했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펼쳤습니다.
외선 7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왜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패배만 거듭하던 조선의 바다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순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1593년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조정에는 이순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균은 나이도 많고 선배라는 점을 내세워 불만을 가졌습니다. 강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594년부터 1596년까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군기를 유지하고 전선과 무기를 개보수했습니다. 둔전을 경영해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달랐습니다.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했습니다. 159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1월 외의 항우의 요시라가 가토 기요마사가 출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진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4월 1일 이순신은 파직되었습니다. 한성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백의 종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배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아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상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백의 종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7월 16일 칠천양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전선 대부분이 침몰했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7년 동안 키워온 조선 수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군사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조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올린 장계가 유명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 명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었습니다. 조선 수군 13척, 왜군은 133척이었습니다. 대기 중인 배까지 합치면 300여 척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했습니다. 외선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 제해권을 되찾았습니다. 전라도를 지켰습니다. 조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명량 이후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1598년 2월 고금도로 본영을 옮겼습니다. 전선을 늘리고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군은 순천, 사천, 울산 등지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1598년 9월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과 함께 고금도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순천 외성이었습니다. 순천 외성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92년 푸산포에 첫 발을 디딘 외장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유린한 전범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고니시를 섬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나라 육군장 유정과 수륙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순천 외성을 공격했습니다.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고니시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육지로도 바다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었습니다. 진린은 전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왜군과 싸우기보다는 강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니씨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진린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린은 흔들렸습니다. 고니씨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통신선 한 척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순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순신은 경노했습니다. 진린을 꾸짖었습니다. 함께 진영을 재정비해 왜군을 경멸하기로 다짐받았습니다. 고니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통신선으로 사천 등지의 시마즈 요시히로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해, 부산 등지에 있는 왜군 수군의 구원을 받아 조명연합 수군을 협공하면서 퇴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전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스마 번주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약 1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정유재란 때도 비슷한 규모를 이끌고 왔습니다. 일본군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꼽혔습니다. 특히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마즈의 구원 함대 500여 척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니씨를 구출하기 위해 노량해협을 통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적이 순천 외성의 고니씨와 합류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합류하면 조명연합 수군이 오히려 협공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린을 설득했습니다. 소극적이던 진린도 마침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 약 70여 척, 명나라 수군 약 400척, 총 1만 5천여 명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명나라 선박은 해상 전투에 부적합했습니다. 실질적인 전력은 조선의 판옥선 100여 척 정도였습니다. 왜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간에 몰래 출정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배 위의 북을 모두 눕히라. 군사들 입에는 재갈을 물게 하라. 함대는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목적지는 관음포였습니다. 남해도 서북단이었습니다. 시마즈 함대가 노량을 통과할 것을 예측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진린에게 남해도 서북쪽 죽도 뒤편에서 왜군 수군의 테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조선 수군은 일단 봉쇄망을 푼 뒤 관음포에 매복시켰습니다. 11월 18일 오후 10시경이었습니다. 조명연합 수군은 숨을 죽였습니다.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순신은 출전 전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음력 11월 19일 새벽 2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왜군 함대 500여 척이었습니다. 노량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씨를 구출하고 함께 철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음포에 조선 수군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외선들이 완전히 노량해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화포 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가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왜군은 관음포 내항을 바다로 나가는 외항으로 착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깨달았습니다. 넓은 바다가 아니라 관음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이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적선 50여 척을 격파하고 2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왜군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이순신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퇴로가 막힌 관음포로 유인당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외성 포구를 나선 고니씨 유키나가도 기회를 잡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진린의 명나라 수군이 합세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전투 초기 진린은 여전히 멀찍이서 관망만 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분투를 보고 마침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이 진린을 구했습니다.
진린이 탄 대장선이 적선에 포위되자 이순신이 이를 보고 구해준 것입니다. 조명연합군의 공조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전세는 분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파되었습니다.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했습니다. 대장 시마즈 요시히로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남은 배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순천 외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도 조명연합 수군이 노량해전을 벌이는 틈을 타 남해도 남쪽을 지나 퇴각했습니다. 시마즈 군과 함께 일단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전체에서 가장 큰 전과를 거둔 해전이었습니다. 명나라 급사 서관란은 이 승리를 남양대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년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배들이 관음포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섬멸해야 했습니다. 단 한 척도 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조선 땅을 유린한 왜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한 전범들이었습니다. 항복도 사죄도 하지 않고 그저 철수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 왜군을 섬멸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 섰습니다. 해남군수 유형, 당진포만호 조호열, 진도군수 선의경, 사량만호 김성옥의 함선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음포로 도주하는 외선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대장선에는 장남 이회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남 이해도 함께였습니다. 조카 이완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직후 전사한 셋째 아들 이면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성룡의 비만기 입대 통역 경자편에 따르면 이순신은 직접 화살을 쏘고 돌팔매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습니다.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두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장대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었습니다.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도주하는 왜군 선박에서 조총 사격이 빗발쳤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조총의 실질적 사거리는 40m에서 50m였습니다. 최대 유효 타격거리도 100m 이하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하고 있었으니 조총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이덕형 보고에 따르면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음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치명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53년의 생애, 23번의 해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을 부축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유성룡의 징비록과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모두 기록된 유언이었습니다.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었습니다. 군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몰랐습니다. 장군이 이미 쓰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선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20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수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전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조선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수군 부총병 등자룡도 전사했습니다.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강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전사했습니다. 호남저리록에 따르면 그 외에도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함 4척, 명군 2척이 침몰했습니다. 승리였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실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군에 포위된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습니다. 통제사, 속히 나오시오. 속히 나오시오. 진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이완이 뱃머리에 서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진리는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졌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가슴을 치면서 한참이나 통곡했습니다. 곁에 있던 군사들도 슬퍼했습니다.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온 바다를 울렸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은 군영의 통곡 소리는 마치 자신들이 어버이를 잃은 듯 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웅을 잃었다는 비통함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을 경천 위지의 제주와 보천역 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정리하는 제주 하늘을 돕고 해를 목욕시키는 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자신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조선의 통제사를 노야 또는 이하라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탄 가마가 감히 이순신이 탄 가마보다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순신이 죽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집결한 왜군은 차례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는 단 한 사람의 왜군도 부산에 없었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시작되어 1598년 12월 16일 끝난 임진왜란 만 6년 7개월 12일 동안 계속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7일 기록입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구원병을 크게 패퇴시켰는데 이순신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부음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우의정을 추증했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습니다. 좌의정이 증직되었고 덕풍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643년 인조 21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든 것을 충이라 하고 적의 창 끝을 꺾어 외침을 막은 것을 무라고 했습니다. 1659년 효종 10년 남해의 전적지에 이순신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명량 대첩비가 세워졌습니다. 1793년 정조 17년 이순신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사후에도 그의 공로는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1598년부터 2024년까지 426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자살설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이 설을 주장했습니다. 금산군 이성윤은 1570년부터 162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노량 충렬사에 시를 써붙였습니다. 공로가 커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 몸을 던져 충성을 드러내려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민선은 1633년부터 168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덕령 장군의 전기를 쓰면서 이순신은 한창 싸울 때 갑옷을 벗고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살설의 근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조의 질투와 의심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증오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놓고 그를 잡아들여 고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종식 후 살아있는 공신들은 선무 1등 공신으로 추천되었으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곽재우, 이원익 등이 그러했습니다. 선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큰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갑옷을 벗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민서의 기록처럼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다면 의도적으로 사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운명을 예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설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순신의 평소 언행과 맞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와 각종 기록에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원수를 갚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적보다 먼저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우연한 피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총의 실질 사거리는 40m에서 50m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높은 판옥대선의 장대를 조준하려면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다면 충분히 조총 사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퇴각 전투에서 적장을 저격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순신이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활을 쏘고 돌팔매를 하며 전투를 지휘했다면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라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당시 이순신의 관점에서는 노량해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는 아직 왜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목적은 왜군의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고니씨를 구원하러 온 왜군을 선제 요격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왜군을 끝까지 추격했을 것입니다. 암살설도 제기되었습니다. 부하 손문욱이 이순신을 암살했다는 설입니다. 손문욱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 고니씨 유키나가의 마카에서 순회가 되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에 귀순해 일본의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노량해전 때 이순신의 대장선에 동승했습니다. 암살설 주장자들은 손문욱이 위장 귀순하여 일본 측의 밀명을 받고 이순신을 노량해전 중 암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합니다. 첫째, 판옥선 장대에는 이순신과 손문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일입, 이회, 이완 등이 함께 장대에 있었습니다. 손문욱이 전투 지휘 도중 이순신에게 조총을 겨누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군관들에게 발각되어 제지되기 십상입니다. 둘째, 조총 발사 시 포군과 섬광을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격전 중이 아니라 추격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조총은 발사하는데 1분이 넘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동안 주변 사람들이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학계에서 손문욱 암살설을 진지하게 믿는 학자는 없습니다. 은둔설도 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고 죽음을 위장하여 신분을 감추고 온거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만이 목격자라는 점, 야간 전투가 이례적이라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선조실록에 명확한 전사 기록이 있습니다.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린의 통곡 목격담이 있습니다. 진린은 3번이나 쓰러지면서 통곡했고 이를 수많은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일본군 조총수의 우연한 저격이 정설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시마즈 군의 정예 저격수들이 집중 사격을 가했고 그중 한 발이 이순신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암살도 아니었습니다. 은둔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려던 그의 마지막 의지가 그를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총탄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 마지막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충신, 이것이 이순신의 진실입니다. 4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설들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 바다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7년 전쟁 동안 절망에 빠진 조선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바다를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개인의 죽음보다 나라의 승리를 먼저 생각한 장군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지휘관의 책임감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4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